이곳에서 9명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경찰도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친절한 간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평온한 요양원의 아침 풍경이 펼쳐집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5세 박영수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고 이곳에 들어온 지 3개월째입니다. 영수의 주름진 손이 창틀을 쓰다듬습니다. 복도 끝에서 환자를 부축하는 간병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벽 6시 요양원 2층 203호. 박영수는 이미 잠에서 깨어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의 어스름을 바라봅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듯한 사진 속에는 젊은 딸과 손자가 웃고 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쓰다듬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허리를 펴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침 식사 배식 시간입니다. 1층 식당. 40여 명의 노인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 식사하고 어떤 이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수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습니다. 늘 앉던 자리입니다. 맞은편에는 최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80세. 머리에 늘 비녀를 꽂고 다닙니다. 어젯밤엔 좀 주무셨어요? 순자가 묻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납니다. 그럭저럭요. 할머니는요? 나는 요새 잠이 안 와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창밖을 봅니다. 아들놈이 한 번만 더 와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가 언제였죠? 글쎄. 작년 추석? 아이다, 그것도 1시간 있다 갔제.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2시간. 할머니, 아침 식사 잘하고 계시네요.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키가 178cm쯤 되는 남자가 다가옵니다. 김태준, 38세. 이곳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간병인입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 오늘 죽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많이 드세요. 태준은 순자의 등을 가볍게 토닥입니다. 고맙수다 태준 씨. 당신이 제일 착해. 순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태준은 영수에게도 인사합니다. 박 선생님도 식사 잘하고 계시죠? 오늘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리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수는 공손하게 답합니다. 태준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며 노인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넵니다. 모두가 그를 반깁니다. 영수는 태준의 뒷모습을 봅니다. 저렇게 친절한 사람도 있구나 싶습니다. 오후 2시. 1층 면회실에 영수가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옵니다. 영수의 딸 박지현입니다. 아버지.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영수 옆에 앉습니다. 왔구나. 영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 다행이에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괜찮다.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준서는 학원 가느라 오늘 못 왔어요. 다음에 꼭 데리고 올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자 준서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이래요. 간병인 분들도 친절하시고. 지연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냅니다. 이거 간호사실에 맡겨놓을게요. 매일 하나씩 드세요. 그래, 고맙다. 침묵이 흐릅니다. 지연은 시계를 봅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그래, 가봐. 조심해서. 지연은 일어납니다. 영수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나갑니다. 영수는 빈 의자를 바라봅니다. 딸이 앉아있던 자리가 아직 따뜻합니다. 면회실에서 나오는 지연과 마주친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박 선생님 따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님 담당 간병인 김태준입니다.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나갑니다. 태준은 지연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면회실로 시선을 돌립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영수가 보입니다. 태준은 수첩을 꺼냅니다. 펼칩니다. 거기에는 여러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태준은 박영수라는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걸어갑니다. 줄 그어진 이름들은 최순자, 김철호, 이영자, 정만수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합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안 오시네. 영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식당 어디에도 순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순자의 방 205호 앞에 섭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침대 시트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협탁 위에 있던 순자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아, 어제 퇴원하셨어요. 가족분이 모시러 오셨대요. 가족이요? 아들이 왔습니까? 자세한 건 저도. 김태준 간병인님이 모시고 나가셨어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영수는 빈 방을 다시 봅니다. 이상합니다. 순자는 분명 말했습니다. 아들이 작년 추석 이후로 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영수는 1층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주변을 관찰합니다. 태준이 간호사실에서 나옵니다. 영수는 태준에게 다가갑니다. 태준 씨. 아,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은 여전히 밝게 웃습니다. 순자 할머니 말입니다. 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네, 그러셨어요. 아들분이 모시러 왔습니까? 아니요, 손자분이 오셨어요. 영수는 눈썹을 찌푸립니다. 손자요? 할머니가 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 먼 친척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자세한 건 저도.
태주는 시계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환자분 돌봐드려야 해서요.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로 사라집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수는 평소 순자와 친하게 지내던 다른 노인에게 묻습니다. 김 선생님, 순자 할머니 퇴원하신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그러던데? 나도 어제 저녁에 알았어. 가족이 왔다고 하던데요. 글쎄, 난 못 봤는데. 내가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나가셨더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들놈이 한 번만 더 와줬으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2주일 후, 영수는 1층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3층에 사는 파리빗의 김철호도 함께 있습니다. 철호는 당뇨가 있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김 선생님, 요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그럭저럭이지. 혈당만 잘 조절하면 되는데. 철호는 태준이 가져다 준 약을 먹습니다. 태준 씨가 참 잘해주시죠? 그래, 그 친구 참 착해. 우리 아들보다 낫다니까. 철호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드님은 자주 오십니까? 애인년에 한두 번? 바쁘다는데 뭐. 사흘 후에 영수는 또다시 빈 방을 발견합니다. 3층 312호. 철호의 방입니다. 침대가 비어 있습니다. 시트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청소 직원에게 묻습니다. 김철호 선생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퇴원하셨어요. 가족이 모시러 왔대요. 또 같은 대답입니다. 영수는 간호사실로 향합니다. 김철호 환자분 퇴원 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 가족분이세요? 아닙니다만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서.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가족분께만 공개됩니다. 간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합니다. 영수는 복도로 나옵니다. 복도 끝에서 태준이 다른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려 영수를 봅니다. 잠시 눈이 마주칩니다.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 후,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최순자 퇴원일 10월 5일 담당 김태준. 김철호 퇴원일 10월 18일 담당 김태준. 이영자 퇴원일 11월 2일 담당 김태준. 영수는 펜을 놓습니다. 3명 모두 태준이 담당하던 환자들입니다. 3명 모두 가족 방문이 드물었습니다. 3명 모두 가족이 데리러 왔다며 갑자기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퇴원 전에 태준에게 참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 선생님, 약 시간이에요. 태준의 목소리입니다. 영수는 황급히 공책을 서랍 속에 넣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태준이 들어옵니다. 손에 약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영수는 약을 받아 먹습니다. 태준은 영수의 혈압을 잽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기도 합니다. 따님이 자주 못 오시니까요. 제가 자주 들러서 말벗이 되어드릴게요. 태준은 환하게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나간 후 영수는 다시 서랍을 엽니다. 공책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박영수 담당 김태준. 손이 떨립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태준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 태준이 특정 환자들에게만 유독 친절합니다. 3층의 정만수, 1층의 박경숙. 모두 독거노인이거나 가족 방문이 드문 환자들입니다. 오후가 되자 영수는 복도 구석에 서서 태준을 지켜봅니다. 태준이 간호사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작은 수첩을 들고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첩을 펼쳐봅니다.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만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수는 몸을 숨깁니다. 10분 후 태준이 나옵니다. 만수와 함께입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시죠. 그래, 좋지. 만수는 기분 좋게 웃습니다.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영수는 만수의 방 앞으로 다가갑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침대 위에 만수의 지갑이 놓여 있습니다. 지갑을 엽니다. 신분증이 있습니다. 주소를 봅니다. 서울시 관악구. 혼자 사는 집입니다. 영수는 지갑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간호사와 마주칩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정 선생님 찾았는데 안 계시네요. 산책 나가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공책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합니다. 정만수, 독거, 가족 방문 없음, 태준 집중 케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습니다. 다음 타겟. 창밖은 어둡습니다. 요양원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영수는 복도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서 태준이 다른 환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2주일 후, 영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이 다가옵니다. 박 선생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요즘 약 드시고 속은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 태준은 영수 옆에 앉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깝게.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가 특별히 잘 돌봐드릴게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지만 선생님한테는 더 신경 쓸게요. 태준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참, 따님분은 요즘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태준은 영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분들이 잘해주셔서. 그래도 가족이 최고죠.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형제분이라든지. 없습니다. 딸 하나뿐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뭔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족처럼 잘 모실게요. 태준은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갑니다. 영수는 태준의 뒷모습을 봅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오후 3시, 면회실에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지연아, 너 혹시. 네. 아니다. 됐어. 영수는 말을 삼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간병인이 환자들을 사라지게 한다고. 증거도 없이?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그냥, 다음에 올 때 준서도 데리고 와라. 네, 그럴게요. 지연은 시계를 봅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라. 지연이 일어섭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 태준이 서 있습니다. 따님 되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자주 들러주시면. 죄송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아, 아닙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주는 환하게 웃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나갑니다. 태주는 지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면회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영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태주는 손을 흔듭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답례합니다. 태준이 사라진 후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태준이 수첩을 꺼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첩을 펼치고 뭔가를 적습니다. 영수는 몸을 기둥 뒤에 숨깁니다. 태준이 수첩을 닫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날 밤 11시,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로 나옵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 간호사실에 있습니다. 영수는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정만수의 방 앞을 지나갑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오려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계단 난간에 몸을 숨깁니다. 1층 복도에서 태준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본인 사인도 받았고요. 잠시 침묵.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지난번들처럼. 영수는 숨을 죽입니다. 가족 동의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확인도 안 하니까요. 태주는 웃습니다. 차가운 웃음소리입니다. 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급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십니다. 깨끗하게 처리한다. 지난번들처럼.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식당에서 정만수를 찾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 박 선생님, 앉으시게. 영수는 만수 옆에 앉습니다. 요즘 몸은 어떠십니까? 괜찮아. 태준 씨가 잘 돌봐줘서.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서류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십니까? 서류? 아, 태준 씨가 행정 처리한다고 몇 가지 사인해 달라더군. 뭐였더라? 치료 동의서? 그런 거. 언제였습니까? 엊그제?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에이, 그냥 썼지. 복잡한 거 읽기 귀찮아서. 태준 씨가 필요하다니까. 영수는 손에 땀이 납니다. 정 선생님, 가족분들한테 연락은 자주 하십니까? 가족? 없어. 혼자 살아. 친척은요? 다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뭐 상관없어.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만수는 태평하게 웃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후,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태준의 사물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곳에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직원 휴게실은 1층에 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영수는 공책에 요양원 배치도를 그립니다. CCTV 위치, 직원들의 근무 시간, 태준의 동선.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3일 후 목요일 오후. 영수는 1층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며 직원 휴게실을 지켜봅니다. 오후 2시. 태준이 휴게실에서 나옵니다.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잠깐 은행 다녀올게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태준이 현관으로 나갑니다. 영수는 태준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휴게실 앞에는 간호사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수는 기다립니다. 오후 2시 15분. 간호사들이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정기 미팅 시간입니다. 복도가 잠시 비었습니다. 영수는 일어섭니다. 휴게실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벽 쪽에 직원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각 사물함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김태준. 영수는 태준의 사물함 앞에 섭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비밀번호 자물쇠입니다. 영수는 며칠 전 몰래 확인한 비밀번호를 떠올립니다. 1025. 손이 떨립니다. 숫자를 누릅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립니다. 사물함 문을 엽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숨을 멈춥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영수는 다시 사물함 안을 봅니다. 유니폼, 개인 물건들, 그리고 작은 서류 봉투. 영수는 봉투를 꺼냅니다. 펼칩니다. 첫 번째 서류, 가족 동의서. 하지만 서명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두 번째 서류, 장례식장 명함. 여러 장입니다. 세 번째, 계좌 이체 내역 출력물. 큰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영수는 상자를 엽니다. 안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묘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유품들, 비녀, 안경, 십자가 목걸이. 영수의 손이 떨립니다. 순자 할머니의 비녀입니다. 분명합니다.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여러 사람입니다. 회의가 끝난 모양입니다. 영수는 황급히 물건들을 도로 넣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뒤돌아서는데 문이 열립니다. 태준이 서 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영수의 손에는 아직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선생님.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걸 보셨군요. 영수는 뒤로 물러섭니다. 태준이 문을 닫습니다. 딸깍. 잠그는 소리. 왜 그러셨어야 했을까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휴게실 안. 영수와 태준이 마주보고 섭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선생님, 그 사진 제게 주시겠어요? 이게 뭡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안식처입니다.
태주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김 선생님은 어디 있습니까? 편안한 곳에 계시죠? 고통 없이 외롭지 않게. 당신이 죽인 겁니까? 태주는 한숨을 쉽니다. 죽였다니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는 그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린 겁니다. 해방? 살인을 해방이라고 합니까? 영수는 뒤로 물러서며 문 쪽으로 향합니다. 태준이 영수보다 빨리 움직여 문을 막아섭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비켜주십시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가족들은 오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거나 다름없죠. 태준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렸을 뿐입니다. 편안한 죽음을요. 그리고 태준은 잠시 멈춥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분들의 재산이 그냥 국가로 넘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족도 없는데 차라리 제가. 미쳤군요. 영수가 중얼거립니다. 미쳤다고요? 이 세상이 미친 겁니다, 선생님. 가족들은 부모를 이런 곳에 버리고 우리는 헐값에 노동하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태준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영수는 옆으로 비켜서며 의자를 집어듭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선생님 소용없어요.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들립니다. 회의실은 방음이 되거든요. 태준이 또 한 걸음 다가옵니다. 영수는 의자를 휘두릅니다. 태준이 팔로 막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영수는 문 쪽으로 뛰어갑니다. 문을 잡아당깁니다. 잠겨 있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영수의 팔을 잡습니다. 선생님 저항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영수는 팔을 뿌리치고 태준의 발을 밟습니다. 태준이 비틀거립니다. 그 틈에 영수는 태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빼앗습니다. 문을 엽니다. 복도로 뛰쳐나갑니다. 선생님, 태준이 뒤따라 나옵니다. 복도에 간호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영수가 소리치려는데 태준이 빠르게 다가와 영수의 어깨를 잡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태준은 간호사에게 환하게 웃습니다. 혈압약 드시고 좀 어지러우신가 봐요.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네. 조심히 모셔다 드려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영수는 저항하려 하지만 태준의 힘이 셉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선생님만 치매 환자 취급받습니다. 태준이 낮게 속삭입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고 태준의 손을 물어뜯습니다. 태준이 손을 뗍니다. 영수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계단으로 향합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 합니다. 숨이 찹니다. 뒤에서 태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야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구역입니다. 영수는 빈 병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그려 하지만 안쪽에서 잠기지 않는 문입니다. 침대 아래로 숨습니다. 복도가 고요합니다.
영수는 침대 아래에서 숨을 죽입니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가까워집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아프지 않게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춥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태준이 들어옵니다. 영수는 숨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태준의 발이 보입니다. 깨끗한 흰색 운동화. 태준이 방 안을 둘러봅니다. 화장실을 확인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침대 쪽으로 다가옵니다. 영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태준이 무릎을 굽힙니다. 침대 아래를 보려고.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태준 씨, 3층 환자분 호출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입니다. 태준이 일어섭니다. 네, 지금 갑니다. 태준이 방을 나갑니다. 영수는 잠시 기다립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침대 아래에서 나옵니다. 복도를 살핍니다. 태준이 복도 끝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수는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사물함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 장뿐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119. 아니다. 112입니다. 누르려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저예요. 태준의 목소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영수는 입을 막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문고리가 돌아갑니다. 영수는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화장실 문을 잠급니다. 방문이 열립니다. 태준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계신가요? 화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이제 그만하시죠. 영수는 휴대전화를 봅니다. 문자를 씁니다. 딸에게. 지연아 위험하다. 요양원 김태준이라는 간병인이 환자들을 죽이고 있어. 경찰에 신고해줘. 증거는 1층 직원 휴게실 태준 사물함에. 발송 예약을 합니다. 30분 후.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문 여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영수는 침착하게 답합니다. 이미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바깥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거짓말이시네요. 선생님 전화기는 아까 방 침대 위에 있었어요. 태준이 냉소합니다. 영수는 침대를 봅니다.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아차. 들어오면서 어디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문을 부술 겁니다. 쿵. 문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쿵. 쿵. 영수는 화장실 창문을 봅니다. 작은 창문입니다. 사람이 나갈 수 없는 크기입니다. 쿵. 문이 흔들립니다. 영수는 화장실 안을 둘러봅니다.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변기솔, 비누, 수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쿵.
문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영수는 문 앞에 섭니다. 마지막 저항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점점 가까워집니다. 태준이 멈춥니다. 뭐? 태준은 창문으로 달려갑니다. 밖에 경찰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준은 당황합니다. 영수는 화장실 문을 엽니다. 내가 치매 초기라고 했었지? 영수가 말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예약 문자 기능은 사용할 수 있어.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아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딸에게 문자를 보냈지. 30분 후 자동 발송으로. 태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네가 나를 쫓아다니는 동안 문자는 이미 발송됐어.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태준은 방문 쪽을 봅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입니다. 태준은 다시 영수를 봅니다. 선생님, 왜 그러신 겁니까? 저는 그저, 너는 살인자야. 영수가 잘라 말합니다.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태준은 천천히 손을 듭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경찰이 태준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김태준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 다른 경찰이 영수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영수는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태준이 끌려나가면서 영수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도 어차피 외로우실 텐데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태준이 복도로 끌려나갑니다. 1시간 후 경찰들이 1층 직원 휴게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태준의 사물함이 열립니다. 카메라가 사물함 내부를 비춥니다. 서류 봉투가 꺼내집니다. 위조된 가족 동의서들, 장례식장 명함들,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작은 상자. 상자가 열립니다. 묘지 사진들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1장, 2장, 3장, 8장. 각 사진 뒤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순자, 김철호, 이영자, 정만수. 유품들이 증거 봉투에 담깁니다. 비녀, 안경, 십자가 목걸이, 시계. 한 형사가 작은 노트북을 발견합니다. 켭니다.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환자 명단, 재산 조사, 처리 일정. 형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또 다른 형사가 태블릿을 발견합니다. 여기 유언장들이 있습니다. 전부 태준 앞으로. 필적 감정 의뢰해야겠어요. 전부 위조일 겁니다. 카메라는 증거물들을 비춥니다. 그리고 복도에 앉아있는 영수에게로 이동합니다. 영수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형사가 다가옵니다. 박영수 선생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묘지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형사는 영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김태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방청석에 영수가 앉아 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뉴스 화면. 앵커가 뉴스를 읽습니다. 요양원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년간 8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간병인 김모 씨는 화면이 전환됩니다. 발굴 현장. 묘지에서 관들이 하나씩 꺼내집니다. 유가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요양원 앞. 영수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지현이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영수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요양원 건물을 한번 돌아봅니다. 창문들, 복도, 식당.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스쳐갑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괜찮겠니? 네. 준서도 할아버지 오신다고 방 정리했어요. 영수는 미소 짓습니다. 차에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요양원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독거노인 환자에 대한 보호자 연락 의무화, 환자 동의서 작성 시 제3자 입회 의무화, 간병인 신원 조회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습니다.